안녕하십니까. 이병무라고 합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지난해 12월 17일에 마지막 강연을 했으니 정확히 2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오늘이 5차인데요. 보건성 논란의 정리를 위하여라는 대주제로 하는 강연은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도입 이후 이루어진 징계 축에 의해 어떻게 무게중심이 변화했는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선조위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심지어 열린안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징계축 중량을 다시 계산하면 세월호의 보건성은 열린안보다 좋다라는 것이 지난 강연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위의 내인설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보건성이 양호하게 나오자 보건성을 낮추기 위해 열린안과 달리 비양심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이 두 강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3일 사참위가 보건성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전원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이제 언급을 해주시겠지만 교수님께 너무 많은 내용을 떠넘기는 듯해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이것에 대해 세진위가 어떤 의견과 요구를 사참위에 했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그 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참위 발표 전에 강연을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이를 사참위에 전달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참위가 어제부터 23일까지 네덜란드 마린에서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주득의 지난 중간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 잘못된 보고성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급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정확한 기초에서 제대로 된 실험 또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강연과 달리 좀 특별한 순서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에서 지적하기도 한 것인데 세월호의 경화 상태의 진짜 무게중심이 저희가 19.8m 정도라고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열린안보다 높았다라는 김 교수님의 주장을 명백히 증명하는 발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위 때 출항 당시의 보건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횡동요라고 하는 조금은 낯설은 표현이지만 그 횡동요를 통한 검증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강연 전에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참위에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 교수님의 강연을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진이가 사참위에 제출한 중간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의견 그리고 요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종 선생님께서 횡동요를 통한 출항 당시 보건성 검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말씀을. 네, 지금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내에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김광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증명하고 싶고 이 방법 자체도 이제 김광욱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해 본 자료들인데요. 뭐 좀 그래도 일반인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이해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월호의 가장 핵심은 보건성이 지금 좋았냐 나빴냐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데 보건성이 좋았다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고 이제 외력이나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고 보건성이 나빴다면 그거는 이제 세월호가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이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소지가 뭔지 이런 원인을 밝히는데 이 보건성이 얼마였는지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인데요. 이 보건성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네요. 이 보건성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배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밀었는데도 다시 잘 일어나면 넘어지지 않겠죠. 이제 침몰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건성이 얼마만큼 잘 일어나는 힘이 강했느냐라는 거라서 이거를 전문 용어는 G0M이라고 수치로 나타나는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건데 이 숫자가 막 뭐 1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G0M 값이 이제 세월호의 경우에는 0.5 정도만 되더라도 외력 없이는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5 정도를 두고 이것보다 좀 더 높다 그러면 세월호가 그냥 넘어갈 때가 아닌데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겼죠. 선조위라고 해서 이분들이 한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을 두 개를 내는 거예요. 하나는 보건성이 좋았다라고 하고 한편은 아니, 나빴다라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대체 뭐가 맞느냐라고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그 이제 주장이 열린안이라는 이렇게 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G0M이 0.6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항할 때 당시 기준입니다. 그 사고 지점으로 가면 이거보다 약간 0.11 정도를 빼서 0.51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이제 기름도 쓰고 그러니까 이 기름 탱크가 비고 물도 쓰고 해서 버리고 하면 이 보건성이 조금 낮아지는 걸 이제 감안하는데 출항할 때 기준으로 지금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린안은 보건성이 좋았다라는 결론이고요. 내인설에서 초안은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이제 출항할 때 0.28이었고요. 그럼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무리가 있었는지 나중에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0.406 요 정도로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나쁘다라는 결론인데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고 일반인은 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만 있다 보니 결론이 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이 평형수 효과가 얼만큼 됐냐라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고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들은 아예 이제 들을 생각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방법이 하나 이제 생겼고 이거는 우리 김관무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이라 굉장히 이제 제3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논쟁의 핵심이 이제 세월호의 보건성이 좋았나라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강 원리를 이제 뭐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크게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성이 아주 나쁘면 살짝만 밀어도 확 넘어가서 못 일어난다. 이제 근데 아주 좋으면 아무리 세게 밀어도 다시 일어난다. 이제 요거고요. 그런데 이 보건성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뭐랄까 쉽게 설명을 해주려면 뭐 산수 정도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누구든지 잔액이 50만 원 남았다는 건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 중에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세월호에서 요소가 있는데 보건성은 이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힘이 있고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을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건성 다시 일어나는 힘에서 작용하는 힘을 조금 밀면 약하게 조금 밀면 기울어지긴 기울어지지만 넘어지진 않겠죠. 그랬을 때 이제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이게 수입 지출 잔액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결정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 수 있으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건 좀 생략하고 일반인이 알아들 수 있게 좀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를 뭘 보고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요 사진입니다. 세월호가 출항할 때 CCTV에 이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게 램프라고 그러는데 요 램프의 무게가 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들어 올리는 순간 50톤의 힘으로 이제 세월호를 당기겠죠. 그러면 분명히 세월호가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럴 때 출렁하는 각도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50톤이고 출렁출렁 했을 때 이 기울어진 각도가 몇 도다라고 하면 보건성이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문가들도 이견이 이제 없는 게 이제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 증거가 남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열린항과 내인설을 갖다 놓고 여기서 계산한 값으로 대입해 봤을 때 가장 근사치로 나오는 게 정확한 값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방법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제 움직여서 요 들어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다리가 들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 배가 기울을 땅 합니다. 지금은 3배속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50톤으로 당기기 시작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면서 배의 최대 기울어진 각도를 이제 안다면 작용하는 힘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건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나 뭐 다른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 또 아무도 이제 믿질 않을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이제 공인받은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 보고서에 본인들이 계산한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누구든지 이 수학자나 과학자나 뭐 물리학자나 이걸 보고 이 공식을 보정을 한다든지 다시 정확하게 고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누구든지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요청할 때 요청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선조에서 계산한 보건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램프가 50톤으로 이제 땡기면 얼마나 기울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질문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넘겼죠.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그 다 이제 열린안이 맞다면 그러면 6.2도 정도가 기울어질 거다라고 계산을 해줬고요. 내인설 초안이 맞다면 13도가 기울어질 거다. 거의 2배 이상이 이제 기울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인설 수정안이 맞다면 9.4도가 이제 기울어질 거다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월호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만 알면 이렇게 바로 어떤 거 이렇게 5도가 기울어졌냐, 6도가 기울어졌냐, 13도가 기울어졌냐 여기에 가장 근사치가 가장 정확한 값이 되겠죠.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몇 도인지는 다 논란의 이렇게 여지가 있죠. 다들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이 과연 뭘까라면 이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아이디어였고요. 그러면 이걸 상황을 어떻게 재현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3D로 컴퓨터 안에서 가상 환경을 다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나 여기 있는 부두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고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도 똑같이 복원을 해서 똑같이 재생을 했을 때 보이는 값을 이제 우리가 측정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에 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인공위성 사진도 구해서 이대로 이게 이제 세월호 그때 사진입니다. 남아있는 기록이고 요 위치대로 다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지리원에서 컴퓨터 수치로 된 데이터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두에 가가지고 이 등대 높이라든지 카메라가 이제 여기 있는데 카메라 위치나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기물들의 크기를 직접 재서 컴퓨터에다 그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에 있는 카메라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세월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그 안에 있는 카메라의 렌즈 종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했고 이 부두에 가서 이런 사진도 다 찍어서 도면하고 같이 보면서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이제 오랫동안 해서 모델링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각도를 좀 재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모델링하는 전문가한테 또 맡겨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런 모양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옆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4.579도가 기울어졌더라. 그런데 초기 값이 이제 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좀 보면
요거는 이제 모델링이 얼만큼 정확했나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기울어진 건 4.579도가 최대로 기울어졌는데, 초기에 서 있던 값이 똑바로 서 있던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0.4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5.007도가 기울어졌다라는 각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바로 되죠. 뭐냐면 열린 안보다도 기울어진 각도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복원성이 열린 안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또 알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5도가 기울어졌다면 이때 복원성 좀 계산해 주세요라고 이제 또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온 값이 뭐냐면 열린 안이나 내인설 초안이나 똑같은 그 사람들이 계산한 그대로에다 놓고 5도가 기울어졌을 때 계산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G0 M 값이 모두 동일하게 뭐 뒤에 셋째 자리만 틀리고 0.77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라,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무슨 서술을 써서라도 외력 없이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세월호가 보건성을 잃는 일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제 이런 결과를 가졌고, 이제 저희는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데이터는 공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로 하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틀린 점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다시 개선해서 이 아이디어대로 세월호에 출항할 때 그 보건성을 검증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요청이고, 이 내용들이 이제 사참위에도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관심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제 이게 검증이 된다면 김관묵 교수님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진실이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 길이라서 한번 시간을 좀 할애받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아주 짧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발표하시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과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참위의 중간조사 발표가 13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그동안 사참위를 저희가 김관묵 교수님과 함께 지난해 진상규명, 소위원장까지 면담까지 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아서 보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보건성 도출을 하라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외국의 연구 용역까지 맡겨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만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가 발표한 경우를 봤을 때 사실 몇 가지 점에서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문제와 모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참위의 제가 이제 표를, 한쪽에는 사참위 발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모순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아까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1차 강연을 하고 이 강연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로 추가 조사 요구를 하면서 중개 측 중량에 오류가 있다. 선조위와 그다음에 감사원이 이걸 잘못 계산했다라고 하는, 김관묵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사참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부터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참위는 4가지 경우로 가정하고 보건성을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한 계산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꾸긴 했는데요. 좀 설명하기 쉽게 내인설 계산 방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쪽 평형수 탱크가 채웠다라는 어떤 뭐 선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경우를 또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가 넘어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열 영상에 의해서 4번 평행수탱크가 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참이 또한 그런 경우도 가정해서 보건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인설은 선조 이후의 내인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참위가 뭐라고 했냐면 그 화물량이 선조위가 조사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불과 3톤이 추가됐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열린안이든 내인설이든 그 계산 방식에 따른다면 그 결과값은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내인설의 경우는 0.306인데 0.311이었고요. 그러나 반면 열린안은 0.6인데 결과값은 0.517로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10cm, 상당한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 이것은 명백히 사참위의 착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의 경우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 방식에서 열린안인지 내인설인지의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 값으로 도출을 해야 했는데 아무런 언급 없이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값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해볼 뿐인데요. 아마도 사참위는 열린안 계산 방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4번 평형수 탱크가 비었다라고 했다면 만일 내인설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0.3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0.45니까 적어도 열린안 계산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린안인지 내인설인지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히 하지 않고 이것을 판별하지 않으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열린안의 그 결과값이 왜곡되었다. 그리고 내인설이 맞는지 열린안이 맞는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참위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현실적으로 4번의 경우, 즉 4번 평행수 탱크가 비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멀쩡히 가던 배가 갑자기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력이 가해진 거 아니냐, 아니면 뭔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4번 평형수 탱크를 선원들이 운행 중에 비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큰 문제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단히 큰 위험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증인이 있다든가 또는 뭐 증인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라고 예를 들어서 검증 방법으로 제기한 그 제기 방법이 대단히 허술하고 너무 터무니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왜 0.45가 맞냐라고 그들이 이제 추측을 했냐면 그 세월호가 누운 각도가 45도 정도 기울었는데 그 세월호가 45도로 기울려면 그 복원성이 이 정도에서 그 기울기 값이 나오는데 그 기울기 값이 가장 가까운 게 0.45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견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보면 세월호가 자연스럽게 자력으로 기운 것과 그렇지 않고 뭔가 외부적 힘이 가해져서 기운 것은 분명히 그 기운 각도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속도, 그리고 선수 손해율, 그러니까 헤딩 값이 정상적으로 조타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조위와 사참위 모두가 인정했듯이 항적상 3.3도가 돌아갔습니다. 이건 2배 가까운 선수 손해율을 뜻하는 건데요. 이거를 배제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행경사 속도도 초당 1, 2도 정도 돌아가는 상황과 어떤 상황은 4, 5도 정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 또한 배제를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참이 자신이 발견한 이 곡선이 하나가 여기 보입니다. 이 파란색 곡선은 사참이가 선체 기울기 추세, 횡경사의 어떤 추이라고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뭘 사참이는 또 발견했냐면 이렇게 봉우리가 3개 정도의 봉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3개의 봉우리가 뭐냐면 이때 시점은 굉장히 기울기가 급하게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만해졌다. 이런 뜻인데 이 경우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을 그들 또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도 이상, 최소 50도 이상, 최고 55도까지, 심지어 뭐 뉴스타파는 60도까지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도 내지 47도로 돌아왔어요. 안정적으로 그 뒤로는 이제 표류를 하는데 이 각도도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배가 확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자연스럽게 넘어졌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평형수 탱크 자체가 비었다라고 하는 식의 비상식적이고 음모적인 그런 가설을 사참위가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서 제기하는 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0.45는 검증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추이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세월호가 처음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기울 때까지의 추이를 다 분석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참위가 이번에 그 CCTV에서 3분을 복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큰 성과인데요. 그 성과 속에 그 기울기 각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세월호가 8시 48분 24초부터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사참위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랄지 이런 데서 이걸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8시 49분 38초에 띠익 소리라고 하는 선조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이 소리나 그 다음에 8시 49분 25초경 김관묵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계신 쿵소리 혹은 그 이후에 이제 발생했던 쿠구궁 소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화물 소리인지 화물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인지 아니면 외부 물체가 선체와 부딪히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지 않고 이 논란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인설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콩소리가 선체가 22도 정도 기울었을 때 사실은 맞지 않지만 그들은 억지 주장을 해서 22도가 기울었고 그리고 그 기울기에서 화물이 이동해서 기데크에 있는 50톤 차량 내는 드라이어 차량이 벽에 부딪혀서 생긴 소리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반박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좀 제가 충분하진 않지만 사참위가 분석 결과로 내놓은 주장들 이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8시 48분 24초부터 지속적으로 우선회한 것 같다. 그리고 초기 우선회는 무연 조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8시 48분 24초부터 54초까지, 즉 30초 이상 동안 조타 각도는 우연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참위가 0.45 정도 되는 4번 평형수 탱크가 비었을 경우라고 얘기했던 그 보건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시 48분 54초부터 49분 14초, 즉 20초간 우연 조타 각도가 감소하고 있다. 즉 횡경사가 완만하게 횡경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선회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 49분 14초 이후 15도 이상 우연 조타가 된 것 같다. 즉 이때부터는 횡경사가 급격하게 횡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우선의 속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때 횡경사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참위는 무엇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타의 문제로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선의 시간 그리고 우선회로 인해 발생한 헤딩의 변화, 크기 등을 볼 때 일반적인 변칙 과정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사참위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평형 스탱크가 빈 경우를 현실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조타 문제, 이거는 이제 조타를 고의적으로 위험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적, 이 문제들을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항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인데도 계속해서 항적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항적과 항적의 시간별 그 항적의 데이터들과 선수선회율이랄지 ROT 그 횡경사랄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하고 있지 않다. 이걸 정확히 설명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모순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참위가 조사 발표에서 가장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에 복원된 3분 영상입니다. 그럼 역으로 침몰 직전 혹은 침몰 과정의 영상 자료를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참위가 증거조작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제기했던 것은 침몰 원인의 은폐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인설만이 그동안에 이제 횡행했을 때, 내인설이 절대적이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내인설 기준에서 음모론으로 취급당했는데 아시겠지만 선체조사위원회에서부터는 열린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하나의 가설로서 대두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침몰 원인은 내인설과 다른 그 외력 가능성을 중요하게 함의하고 그 열린안은 당연히 그 침몰 원인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증거 조작을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침몰 시간대, 침몰 직전의 항적 혹은 침몰 과정의 항적을 제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결론 삼아서 사참에다가 전달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중계 측 중량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고 경화 상태의 무게 중심을 다시 산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 보건성은 최소한 열린안 보건성 플러스 중계 측 중량의 오류를 정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태종 선생님께서 횡동요를 통한 그 검증을 통해서도 0.77이라고 얘기하셨고 실제 사고 당시 보건성은 0.1 정도를 제외하면 0.66 이상은 된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 오신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부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논란들이 있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요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보건성을 주관적으로 애매하게 만들어서 내인설, 열린한 혹은 외력설, 고의침몰설 논란을 계속해서 연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보건성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침몰 원인의 과학적 기초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속히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마린 시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마린 실험에서 사참위는 자신들이 도출한 중간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마도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실험을 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주되게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엉터리 기초를 가지고 실험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보건성인 우리가 요구했던 열린안 플러스 중계축 중량의 오류 수정한 보건성과 그 보건성이 뜻하는 것은 아까 이태종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타나
고의적인 조타나 혹은 뭐 솔레노이드 밸브 건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절대 그런 사고 당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 오로지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사참위가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마린에서의 자유왕조 모형 실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긴급한 마음에 저희가 지금 강연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보강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 한두 분 정도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꼭 이 사참위가 실험하는 곳에 저희 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 상황이 있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대신 전환을 좀 해도 되겠죠? 네네.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세월호에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참위가 이렇게 좀 새로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뭐냐면 세월호 안에 있는 그 사고 시점에 이 전화기 이 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세월호의 기울기를 이제 계산했고 그 다음에 C데크에 있는 요 쇠사슬의 기울기를 가지고 8시 49분 37초부터 53초까지의 기울기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한 2분 정도, 1분 30초 뭐 이 정도의 그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게 기울기랑 그다음에 횡경사 속도를 구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요게 실제로 체크된 요거는 실제 일어났던 그 현상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증거를 이제 확보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 자료를 이제 비교했더니 기존에 검찰에서 발표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좀 제가 이제 확실히 좀 봤는데 이미 이쪽 지금 요 끝하고 여기가 시간이 같습니다. 여기는 8시 48분 정도 되는데 8시 48분에는 벌써 이제 30도 정도가 전복이 됐다. 그리고 한 9시 16분 정도 되면 45도로 서서히 기울어진 걸로 지금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고 당시에 이 기울기를 딱 보니까 벌써 이 8시 48분이면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이면 이렇게 됐다가 49분 50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48분 다음 여기에 이미 50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에 예측했던 이 사고 경영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좀 명확한 거고 그리고 이제 8시 50분경에도 벌써 45도로 이제 완묘한 다시 복원이 돼가지고 복원성이 45도를 이때쯤만 해도 이제 이렇게 유지하는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시 54분 08초 정도 되면 이때인데 이때도 이미 커트는 45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실제 데이터들로 보면 여기랑은 완전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 항적도랑 이 그 횡경사랑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 좀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요때 시간 거의 직선으로 달리고 있던 이때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이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복원이 되다가 횡경사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누락이 돼서 사실은 직선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이쪽은 AIS 좌표가 없어서 아마 곡선인데 여기는 지금 직선으로 표시된 거서 이쪽은 어차피 검증은 안 되지만 이쪽 중간 시간을 보면 분명히 횡경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제 달린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장 해석이 안 됐던 부분 이제
이렇게 1초 만에 14도가 거대한 배가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거하고 옆으로 이동했는데 여기를 보면 요때는 이미 그 CCTV가 꺼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블랙박스를 보고 그 쇠사슬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시간이 언제냐면 요까지 시간이 이제 1초인데 이때는 요 부분입니다. 44초 정도가 되고 요렇게 확 틀어졌을 때는 45초가 되는데 이때의 이렇게 기울기 속도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기울기의 변화량인데 기울기가 변하긴 변하지만 기울기 속도가 갑자기 탁탁탁 이렇게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가속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가속도가 있었다면 힘이 작용했다라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이게 4초 간격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요 네모칸이 사실은 화물이 이동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화물이 이동하기 전에 무슨 가속도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건데 요 당시에 큰 힘이 작용했을 이 당시에 이렇게 갑자기 14도라는 각도가 확 틀어진 것처럼 이제 AIS에는 이렇게 표적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1초에 14도는 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좀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옆으로 배가 옆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2초 만에 7m가 옆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도 해석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송수신 안테나가 이렇게 높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신기 계산하는 거는 여기 조타실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배가 움직인 게 아니라 배가 옆으로 기울면 이 높은 곳은 왔다 갔다 하니까 배는 그 자리에서 얼마 안 움직이는데 이 안테나는 확확확 움직인다라는 걸 좀 이제 원리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험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뭐 실험을 했는데 이게 세월호라고 생각을 하고 AIS 수신기가 이제 이 세월호 꼭대기에 있고 세월호가 이렇게 아래로 진행 방향대로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단에 이 세월호 앞쪽 하단에 이렇게 힘이 미치면 여기서 약간 틀어졌습니다. 이제 한 3도 정도가 이렇게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단을 미니까 그럼 세월호는 확 넘어지겠죠. 이렇게 옆으로 좌연쪽으로 확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에 분명히 세월호는 넘어지기만 했는데 사실은 요 AIS 수신기의 위치가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는 여기인데 이거 하단에 힘을 작용하면서 탁 넘어지니까 갑자기 여기에 있던 AIS 수신기 위치가 옆으로 확 이동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된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세월호 방향은 원래 이제 이렇게 아래로 진행되는 방향이죠. 요 방향입니다. 원래 진행 방향이 처음 진행 방향인데 여기서 약간 틀어진 다음에 확 넘어지니까 이 각도가 확 틀어진 걸로 이제 보이서 이런 식으로 이 세월호가 여기서 옆으로 넘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구나라는 거를 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 배의 전체 질량이 확 움직인 거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단에 힘이 작용해서 이 세월호가 왼쪽으로 전복됐다라는 이제 기울기가 확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AIS 좌표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45도로 복원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시간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 상태 54분 8초면 벌써 여기 왔을 때도 이미 복원이 돼서 45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넘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횡경사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요 부분이 간격이 4초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화물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화물 이동이 없으니까 화물로 인한 힘은 작용하기 전인데 갑자기 넘어질 때 확 이렇게 넘어진 거는 이 시간대에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사참위가 이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요 두 가지 그래프
이제 이 시간에 따라 이 이렇게 횡경사 각도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횡경사 속도, 이 속도도 만족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현상을 그대로 재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렇게 자료가 될 건데 제가 뭐 거의 장담하다시피 얘기를 하지만 이 타각을 이용해 가지고는 4초 만에 이렇게 힘을 팍팍팍 줘서 이 기울기를 4초마다 딱딱딱 다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없습니다. 이거는 외력이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강한 반증이고 이 내용이 이제 사참에 좀 전달이 돼서 분명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참에 요구할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어쨌든 이 지금 횡경사각의 변형, 요것과 횡경사 속도, 요거는 굉장히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제 제대로 이제 측정을 한 거니까 이 실험 목표를 두 가지 다 만족하는 값을 찾는 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걸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4번 주장하는 것들이 실험을 하되,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조타각만으로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만족하는 현상은 재현이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 대신 우리가 조금 이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는 실험을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GOM 0.66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초기 31초간 여기는 정상적인 조타 범위가 같거든요. 그래서 요 0.66을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타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횡경사가 일어나는지 요거를 실험해 주라. 그러면 이때는 조타각을 몇을 썼는지가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9분 15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횡경사가 분석 자료 그래프가 이제 재현되는 요까지의 외력 위치. 이게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외력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시간도 외력이 작용한 시간도 나오는 거잖아요. 요 시간대에 외력을 하나, 둘, 세 번을 줘서 하단에 선수 하단을 밀었을 때 요런 그래프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이 외력 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찾는 요 실험을 해달라. 그래서 이게 이게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 외력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 현상이 그대로 이게 재현이 되는구나라는 거가 이제 되면 그러면 외력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분 36초부터 49분 51초 요때는 이제 제가 좀 쓰는 거를 바꿨는데 여기도 횡경사각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서서히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은 확 된 거는 지금 뭐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도 분명히 외력이 서서히 작용했다면 여기에 외력이 얼마 정도 작용해야 이런 곡선이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뭐냐면 외력이 작용한 이 가속도가 붙은 위치와 이제 시간을 특정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 시간대에 세 번에 나눠서 외력을 딱딱딱 줬을 때 복원되는 요 시점을 찾아주라.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실험의 목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고 이걸 이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세월호가 여기에 나오는 그 그래프가 재현이 되는 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이제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한 거니까 그러면 천조위에서 특조위에서 사참위에서 말한 0.157 그러니까 열린 안에서 말한 상태를 가지고도 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게 나오면 뭐 그것도 인정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로 했을 때도 실제 값과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재현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한 요 값으로 했을 때 요게 재현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김관목 교수님이 주장하신 게 실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험이 될 건데 이 내용은 아마 사참에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이 내용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서
요 실험할 때 요게 같이 포함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뭐 혹시나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한번 사참위에 요 내용을 좀 전달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거 지금 두 개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전화선 기울기고 또 하나는 쇠사슬 기울기가 네. 보죠. 네네. 예, 그래서 쇠사슬 기울기는 그러니까 49분 한 30. 화면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큰 걸로. 두 개가 있었죠. 네, 요게 지금 이제 아, 아니고 이거는 전화선이죠. 전화선 좀 잠깐만 봐요. 그러면 이게 사실 48분 24초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간은 정확한 건가요? 정확한 건가요? 여기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증을 못했고 그냥 사참위 의견을 이제 존중해서 그냥 네, 존중한다 그러면은 쿵 소리 난 게 49분 26초예요. 26초요. 예, 예. 그래서 40 아마 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춘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여기쯤이거든요. 네, 여기쯤인데 그래서 뭐 그럴 때 이거로 치면은 그러면은 20도 정도 기울었다는 얘긴데요. 네, 근데 사실 그 시간에 20초. 근데 여기는 이거 쇠사슬로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자, 잠깐 쇠사슬 기울기를 보면 쇠사슬 기울기 이거 시간 나온 거 있죠? 결국 저기 X축 Y축 나온 거. 쇠사슬 기울기 여기 있네. 네, 여기 보면 49분 37초에 실초에 22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22도. 그러면은 26초로 가면 여기 한참 가야 돼요. 전으로. 네, 맞습니다. 전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20도라고 하는 게 좀 이게 두 개가 지금 시간이 안 맞아요. 이게 약간 이게 텀이 시간 사이.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사차비에서 그 전화선 기울기의 절대 시간 이게 좀 이상해요. 네, 실제보다 실제가 그게 한 8시 48분 한 30초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경사 이렇게 그 보면은 이 선회할 때 보면은 48분 여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48분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되거든요. 40초 거의 44초 뭐 이때쯤부터 돌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항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는 뭐 24초부터 돌아갔다 그러니까 한 10몇 초를 땡겼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48분 24초인지 이게 무슨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한번 네. 세밀하게 검증하는 목표를 두고. 사실 그때 사참위에서도 전원회의 때 누가 한 명이 지적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절대 시간이 맞냐. 네, 그런데 그 허성환 씨가 조사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네, 맞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음, 그럼 보면은 자기가 여기 24초라고 썼지만 이거를 확신을 지금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때 그리고, 우물쭈. 예.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여기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여기로 거의 붙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네, 여기서, 그리고 왜냐면은 이거 항적상 보면은 여기 배가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약간 변화가 오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를 봤을 때 타는 44초부터 들어갔다 또는 38초부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38초, 44초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항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24초부터 뭐 음, 타가 들어간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안 맞아요. 그러면은 아마 요거 절대 시간이 실제로 48분 24초인지 네. 아마 그거 좀 확실하게 좀 다시 봐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그 DVI에서 나온 자료라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해서 저희도 검증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이런 이제 그 방법을 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시간대를 검증하고 하는 요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얻을 건가라는 게 조금 같이 또 의논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사참위에서 공개 자료를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그 최소한 그 조사관들은 그런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자료를 공개할지 요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지금 화면 공유하신 거 있잖아요. 네. 공유하신 거에서 어딨지? 공유하신 거 화면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그 왼쪽 이거요. 이거 아니 이거 급하게 확 돌아간 거. 네. 급하게 여기 급하게 돌아간 부분이 이게 이제 급하게 넘어지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기가 몇 도 기울어진 거라고요. 여기요. 여기가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확 돌아간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말씀하시는 예, 그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 시간은 44초, 49분 44초, 45초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게 확대한 게 이제 요렇게 근데 이게 배가 쓰러지면서 급격히 쓰러지면서 그- 아주 급격히 쓰러진 거는 아닌데 이제 급격히 쓰러지면서 안테나 위치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글쎄 뭐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한데 요거에 대해서 또 장범성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안테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세월호 안테나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음.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요 번호 그거 AIS 신호 보면은 뭐 A, B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가 이게 신호가 바뀌어요. 음. 여기서 안테나가 바뀌면서 저기도 바뀌어요. 이게 기준도 뭐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른 오차다. 그거를 보정해주면 좀 더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렇게 된 거, 그렇게 이제 급격히 쓰러져서 안테나 위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와서 될 수도 있는지 하게 좀 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기한 거는 이제 이때 네. 속도, 기울기 속도가 확 있으면 분명히 가속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돼서 이게 시간도 거의 맞는 부분이 상당히 신기하게 일치하긴 합니다. 근데 저거 이차 미분한 건가요? 그 위에 선. 고요. 이게 네. 사참에서 발표한 거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미분한 사참위에서 한 거예요? 네네. 이게 미분한 뭐라지? 네, 미분한 미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분한 건가 본데. 네. 그래서 거기서 급격히 변한다. 급격히 변화되는 게.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저기라는 거 아니에요. 초당 네. 몇 도씩 기울어졌는지. 네, 맞습니다.